안녕하세요. 식물을 사랑하는 식물소녀예요. 오늘은 함께 식물 세계를 살펴볼 거예요. 혹시 식물에 관심이 없더라도 뒤로 가기 버튼은 누르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식물이 좋아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꿀벌로 변장하는 란. 학교 수업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수분을 하기 위해서 벌을 이용해요. 이때 벌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 꽃의 달콤한 꿀인데요. 그런데 몇몇 종류의 난은 더욱 흥미로운 수분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바로 암컷벌의 모습으로 의태, 즉 변장을 해서 수컷벌에게 수분을 시키는 방법이죠. 이 꽃을 보세요. 암컷벌과 닮아있죠? 이렇게 암컷벌의 흉내를 내는 나는 수컷벌이 의심하지 않도록 암컷벌의 페로몬과 똑같은 냄새를 발산해요. 냄새를 맡은 수컷벌이 꽃으로 돌진해서 교미를 시도하는데요. 당연히 이러한 교미가 결실을 맺지는 못하지만 수컷벌의 노력은 꽃의 수분을 성공하게 해준답니다. 시계초. 이 식물은 놀라운 트릭을 사용해 외부로부터의 적을 속이죠. 시계초는 다른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수분을 할 때 꽃으로 벌레를 유혹하는데 그 중에는 달 같지 않은 손님이 오기도 해요. 지금 보이는 나비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 중 하나인데요. 이 나비는 알을 낳기 위해 시계초로 날아옵니다. 자신이 낳은 애벌레가 영양이 풍부한 시계초의 잎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애벌레가 부화하고 나면 시계초는 애벌레에게 갉아먹히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시계초는 진화를 거듭해 독이 들어간 꿀을 만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적대 관계에 있는 해충들도 함께 진화했지요. 그중 일부는 시계초의 꿀에 들어있는 독에 내성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섭취한 독소를 자신의 몸에 저장해 포식자에게 대항할 무기로서 독을 사용하기까지 해요. 그러나 가만히 있을 시계초가 아니죠. 시계초도 이에 맞서 새로운 방어수단을 개발했어요.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잎의 생김새가 나비 무리의 모양을 하고 있죠? 이것은 나비가 날아왔을 때 여기엔 더 이상 나뭇잎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트릭이라고 해요. 또한 이 식물은 나비가 자신의 잎에 알을 낳는 걸 막기 위해 교묘한 장치를 설치했어요. 이렇게 잎에다가 나비의 알과 똑같이 생긴 노란 반점을 만든 것이죠. 산란을 하기 위해 날아온 나비는 반점을 보고선 더 이상 알을 낳을 장소가 없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벌레잡이 풀. 식물의 적에는 나비 애벌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종 곤충과 개미, 진딧물 등도 위협적인 존재죠. 한편 지구상에선 식물과 벌레의 입장이 뒤바뀐 곳도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벌레가 잎을 먹는 게 아니라 잎이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그 중에는 쥐나 개구리도 잡아먹는 육식식물도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벌레잡이 풀이에요. 벌레잡이 풀과 식물들은 영양소가 적은 토양에 서식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 질소나 다른 필요한 비료를 얻을 수 있도록 진화해 왔어요. 이 식물은 잎자루와 냄새를 이용해 벌레를 유혹해요. 냄새를 쫓아온 벌레는 원하던 먹이를 찾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인생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끼에 푹 빠진 불운한 벌레는 자신이 처한 위험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말아요. 벌레잡이 풀 주머니의 안쪽 벽은 무척 미끌미끌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한 벌레는 아래에 있는 함정으로 빠지게 돼요. 주머니 아래에 고여있는 액체에는 소화효소가 잔뜩 들어있어서 함정에 빠진 벌레는 산채로 몸이 녹고 식물은 영양분을 흡수하죠. 네펜데스 라자. 벌레잡이 풀 중에는 조금 특이한 목적으로
작은 벌레를 유혹하는 종도 있어요. 바로 네펜데스 라자라고 불리는 식물이죠. 네펜데스 라자의 윗부분에는 달콤한 꿀이 가득하고 꿀냄새에 이끌려 나무타기 쥐가 찾아와요. 나무타기 쥐는 식물의 아랫부분에 있는 주머니의 가장자리를 밟고 꿀을 핥아먹는데요. 요령껏 핥아먹기 때문에 웬만해선 주머니 속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럼 어째서 네펜데스 라자는 나무타기 쥐에게 순순히 먹이를 주는 걸까요? 주목해야 할 것은 나무타기 쥐가 꿀을 핥아먹을 때 나무타기 쥐의 하반신이 위치한 장소입니다. 네펜데스 라자가 가진 꿀에는 설사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나무타기 쥐가 꿀을 먹은 후 주머니 속에 배설을 하게 되고 네펜데스 라자는 그 배설물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에요. 밤이 깊으면 나무타기 쥐 대신 쥐가 네펜데스 라자의 먹이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나무타기 쥐와 똑같이 주머니에 기어 올라가 꿀을 핥고 배설물을 주머니 속에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가끔 쥐가 발을 헛디뎌 주머니 속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는데요. 이런 날은 네펜데스 라자에게 있어 회식날이 될 것입니다. 사라세니아. 사라세니아는 네펜데스 라자의 친척 정도에 해당해요. 이 식물은 비가 많이 내리는 저지대에 서식하기 때문에 때때로 물에 잠겨버리곤 하는데요. 하지만 물에 잠겼다고 해서 먹이를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라세니아는 육지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도 사냥할 수 있어요. 그 생김새를 잘 보면 통에는 한 방향으로 수북히 자란 가는 털이 있는데요. 그 통 속으로 이어지는 좁은 입구가 있어요. 이 입구가 교묘하게 만들어진 함정이죠. 올챙이가 잎의 표면에서 먹이를 먹다가 잘못해서 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두 번 다시는 나올 수가 없게 되죠. 통 속으로 들어간 올챙이는 자신을 녹이기 위해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강력한 소화의 고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끈끈이 주걱. 끈끈이 주걱도 식충식물의 일종으로 네펜데스 자라와 마찬가지로 양분이 부족한 토지에 서식해요. 그래서 벌레를 먹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끈끈이 주걱은 찍찍이와 같은 원리로 파리를 포획해요. 잎자루의 표면에는 전모라고 부르는 가는 털이 있어서 털 끝에서 꿀과 비슷한 액을 분비하는데요. 이 액체의 유혹을 당해 다가온 벌레는 잎에 앉은 순간 그 액체가 꿀이 아닌 자신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점착성 액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식물의 전모가 덫에 걸린 벌레의 몸을 감싸면서 포획당한 벌레는 더욱더 깊은 늪으로 빠지게 돼요. 끈끈이 주걱은 이런 식으로 사냥감을 잎 전체로 감싸면서 산채로 녹여 영양소를 잎으로 빨아들여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끈끈이 주걱의 잎에 돌이나 종이를 올려놓으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치만 우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거나 작은 고기 덩어리를 놓으면 바로 식사를 시작하죠. 즉, 질소를 포함한 물질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식물의 존재에 큰 충격을 받은 생물학자 찰스 다윈은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해요. 가끔 끈끈이 주걱을 보면 가면을 쓴 생물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라고요. 로리둘라. 여기 로리둘라라는 식물이 있어요. 로리둘라는 끈끈이 주걱과 매우 닮은 식물로 잎의 전모에 달라붙은 벌레를 포획하죠. 끈끈이 주걱과의 차이는 로리둘라는 자신이 잡은 사냥감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로리둘라는 벌레를 소화할 능력조차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쓸데없이 왜 벌레를 포획하는 걸까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유일한 이유로 꼽히고 있는 건 로리둘라에서만 서식하는 장님 노린재에게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다른 벌레와 달리 이 장님 노린재의 몸은
유성 물질로 덮여 있기 때문에 로리둘라의 잎에는 달라붙지 않죠. 장립 노린재는 로리둘라가 잡은 벌레에 다가가 벌레의 몸에 관을 꽂고 체액을 빨아먹어요. 로리둘라가 장립 노린재에게 먹이를 바치는 이유는 장립 노린재가 벌레를 많이 먹고 많이 배설을 하면 그 배설물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진화를 거듭하면서 이토록 복잡한 공생관계가 만들어졌지요. 파리지옥. 다음은 가장 유명한 식물 중 하나인 파리지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파리지옥이 인기를 얻게 된 건 슈퍼마리오에 등장하는 피라냐 식물 팝콘과 비슷한 생김새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파리지옥은 잎의 가장자리에서 나오는 액으로 벌레를 유혹해요. 잎의 중심 근처에 있는 가시 모양의 자극털은 센서 역할을 하죠. 이 센서가 벌레를 감지하면 잎이 바로 닫혀버려요. 자극털을 하나만 건드렸을 때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아직 자극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까요? 하지만 자극털을 2개 이상 건드리는 순간 즉시 덫을 닫아버려요. 도망치려고 발버둥치는 먹잇감이 더 많은 자극털을 건드릴수록 더욱더 강한 힘으로 덫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파리지옥은 벌레를 녹이기 위해 염산을 포함한 분비액을 내보내는데 완전히 먹이를 소화시키는 데는 10일 정도가 걸린대요. 리톱스. 지구상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의태, 즉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수많은 동물과 벌레가 존재해요. 하지만 그런 식물은 사례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예를 들면 이 살아있는 돌이 그렇습니다. 리톱스는 아프리카산 식물로서 돌과 비슷한 색으로 자신의 몸을 변장해 많은 동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요. 갑자기 자연 발화하는 지중해 산 시스터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알아볼 식물은 가장 흥미롭고 신비한 지중해산 식물 시스터스예요. 이 식물은 느닷없이 자연 발화해서 자신의 몸을 태워버리곤 하는데요. 기온이 32도까지 올라갔을 때 시스터스는 자신의 몸을 발화시키기 위해 휘발성이 강한 기름을 분비해요. 그렇게 불이 붙으면 이 자살 식물은 자신과 함께 주변 식물들의 목숨을 빼앗죠.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시스터스는 불을 붙이기 전 땅에 내화성을 가진 씨를 뿌린다고 해요. 최적의 조건 속에서 씨앗이 발화하기 위해선 비료가 필요한데 식물이 타고 남은 재를 비료로 사용하는 것이죠. 자식을 낳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부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쩔 때는 시스터스가 만든 불 때문에 산 전체가 타버리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경이로운 식물들. 식물들 10가지. 10가지. 세계의 경이로운 식물들 10가지.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끼에 푹 우, 신선하네.